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개소리연구소 김도균입니다. 오늘은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 언제나 그렇지만 새해를 시작할 때는 장밋빛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올 한 해는 유난히 이 국민들이 힘들었던 그러한 한 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 연준의 예상치 못한 거듭된 큰 폭의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 그걸로 해서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그 반작용으로 투자 자산에 대한 급격한 쪼그라듦, 투자 자산이 급격하게 금리 인상의 여파로 쪼그라들었죠. 비트코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식이라든가 IT 계통의 주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이런 것들도 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빚내 가지고 우리 올 초까지 2022년 초까지 이렇게 빚내서 연끌 투자하던 마지막 불꽃을 사르던 인천이라든가 이런 그런 지역의 주택 가격이 너무나도 반토막이 나는 그러한 지경에 처했다 이렇게 되어서 국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이렇게 금리를 급격히 올리는 때는 그 이전에 그 배면에 예전에 돈을 너무 과도하게 풀었다 이런 하나의 배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전에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풀었고 금리를 너무 과도하게 내렸다 이런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미 연준에서 뭐 금리를 올리는데 물가 인상률이 무슨 인플레가 일시적이다 이렇게 파월이 얼마나 강조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월가에서 그 진짜 일시적이 맞냐?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봐도 계속 일시적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뭐 얼마 있다가 올라와가지고 웬걸 일시적인 무슨 일시적입니까? 완전히 지속적이고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어떤 정치인, 정책 결정자의 정책적 오류로 해서 고통당하는 전 세계 인민들이 많다는 거죠. 예? 그런 그 정도의 판단 오류가 됐으면 파월은 사표를 내고 물러가고 조용히 저기 귀향살이 가서 이렇게 반성하고 지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자리를 꽤 차고 있으니까 참 납득하기는 어렵다 이것입니다. 그 여파로 해서 우리나라에도 은행 금리가 뭐 8% 이렇게 되고 은행도 돈줄이 말라가고 신협이라든가 지방 무슨 이런데 돈줄이 말라가지고 지금 뭐 고율의 예금을 유치했다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또 난리 나고 해지를 없어하는 그러한 경우도 생겼죠. 그래서 이 정책 결정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 자신의 어떤 판단을 늘 두고 보면서 유연한 사고와 결정이 필요한데 이 아니라고 똥꼬집을 부리다가 그렇게 막판에 대해서 이제 금리가 이렇게 시장 인플레이션이 너무 과도하게 지속이 되니까 예상치 못한 금리 자이언트 스텝을 연거푸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축통화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너무나 인민들이 힘들다. 우리나라의 마지막에 주택을 산 영끌한 그러한 빚내서 산 그러한 인민들이 너무나 힘들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 있는 자세 그런 것들이 어디나 경제적이나 어디서나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차원에서 원래 이제 너무나 큰 고통을 세계 인민들이 겪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참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죠.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뭐 징집한다고 해서 도망을 가고 이런 것도 많이 보도가 되었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국가라는 것이 어떤 국민을 위한 그러한 조직이 아니라 하나의 폭력 조직으로서 하나의 말하자면은 전체주의 국가 이런 느낌, 백성들을 국민들을 위한 어떤 나라가 아니라 어떤 위계 질서에 꽉 짜여진 것 속에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폭력 조직이 되는 그러한 사태를 보게 된다 이거죠. 하나의 그 민주주의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의해서 뭐 전쟁을 실행을 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재 권력을 가진 지배자에 의해서 이 백성들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러한 것이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체제를 표방하는 그러한 나라에서 그러한 것들이 많다 이것이죠.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도 인민들이 뭐 인민민주주의지만 그게 무슨 민주주의겠습니까? 인민들이 희망하는 거하고 김정은이의 어떤 의사결정하고는 바로 연결이 되지는 않는 거죠. 정권 어떤 그 일족들의 안위를 위해서는 반인민제인 것도 충분히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북한 체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소련, 러시아를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혼자 전쟁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 그 독재 체제를 명령을 수행하고 따르는 명령을 바라고 수행하는 그러한 국가 독점 폭력 조직을 이용해서 그 조직의 상단에 서서 이제 그 조직을 이용해서 이제 인민들을 통제하고 인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우리 인간 세계는 미개한 동물의 세계보다는 낫지만 미개한 사회가 도처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그러한 체제 하에서 더욱더 정도가 심하다. 그것은 뭐냐? 자기들은 이제 무슨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그 민주라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죠. 뭐 모든 게 국민이 백성이 주인이지 백성이 주인이라고 안 하는 데가 세상 천지에 있습니까? 응? 그런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민주주의란 말은 하나만 한 얘기고 오로지 국민의 뜻에 의해서 정부가 이렇게 수시로 정기적으로 정권이 바뀌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용이하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나라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북한에서 뭐 선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위원장 교체하고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민주주의, 국민의 의사하고는 무관한 체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세계 인민들이 힘들어했던 것이고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잘못된 예측으로 힘들어했던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힘든 한 해였지만 이제 또 마침 이제 자유민주주의 세력으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됨으로써 이제 한 줄기 희망은 가져다 줬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요새도 뭐 양산에서 허접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뭐 그런 연하장 무슨 현 상황을 비꼬는 그러한 연하장을 해가지고 참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나마 이런 고집스러운 어떤 좌파의 시각에서 파퓰리즘 좌파의 시각에서 똥꼬집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했던 문재인 세력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시끄럽고 힘든 것인데, 어쨌든 거기에서 법치주의 기치를 내들고 자유민주주의 기치를 내들고 이제 저항했던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고 됨으로써 되고, 국민들의 서광을 선택을 받음으로써 한 줄기 빛을 갖다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국 정치에서도 참 황당한 일이 많이 일어났죠. 대통령, 야권의 대통령 후보가 나와가지고 낙선을 했고, 뭐 낙선 근소한 차이 1%도 안 되는 차이로 해서 낙선을 했는데, 그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개항을에 당선이 되는 해괴한 일을 저질렀다, 이런 것입니다. 대개 이제 야권 대통령 후보가 낙선을 하면 우리가 그 무슨 DJ나 이런 사람들의 설레에서도 보듯이 조용히 이제 낙선자로서 자기 지지자들의 뜻을 잘 못 완수한 그러한 죄인으로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새로 당선된 당선인의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뭐 여지를 주기 위해서 외국으로 조용히 가서 이제 뭐 공부도 하고 한 세월 보내고 1, 2년 보내고 오는 것이 일반적인 케이스였는데, 며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와서 멀쩡히 잘 있는 송영길로부터 이제 지역구를 받고 해서 보궐선거에 나와가지고 당선이 되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괴한 일을, 전대미문의 일을 벌인 이유는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이용한 방패막이, 자기 범죄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자기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방패막이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그 방패를 지금까지도 잘 휘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국민들이 전부 아는 것이지만, 그러한 자기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이제 의원이라는 이러한 불체포 특권이라 있는 국회의원을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나라를 더욱더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당규까지 고쳐가지고 기소되면 당무 정지가 되던 것을 이제 정지가 안 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헌법에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건 1심 선고, 뭐 그때까지는 이제 무죄로 추정한다 이건데, 그러한 것들 때문에 재판 지연도 되고, 재판이 뭐 2, 3년, 3, 4년 1심이 가는 경우도 있으니, 그때까지는 이제 방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충분히 이제 오랜 재판을 딜레이 시키면서 방패 역할을 국회의원이란 배지가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나라가 계속 어지럽고 1년 내내 그것으로 이제 싸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뭐 대장동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뭐 정진상이라든가 김용이 구속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 자체가 어떤 독립적인 어떤 정치적인 이득이라든가 이런 이득이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자기 개인적인 어떤 입신양명 출세를 위해서 뭘 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재명 도지사나 시장을 위해서 뭐 그 정치적인 성공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만 책임 있고 정작 본인은 모른다, 이것은 자기 밑에서 알아서 했다, 이런 식으로 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유죄가 인정이 되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3자 성남 FC의 제3자 뇌물 교부 이것도 간단치 않지 않습니까? 그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제 제3자로 하여금 이제 뇌물을 취득하게 한 건데 이 부정한 청탁이란 게 뭐 청탁 자체가 부정한 일을 시키는 그런 청탁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상은 그 돈과 대가 관계, 돈과 대가성이 있으면 그 청탁이 부정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돈 줄 테니까 안 그럼 이 청탁을 들어주시면 돈을 주겠습니다. 돈을 드릴 테니까 청탁을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대가 관계가 성립되면 그 청탁 자체 행하는 일이 어떤 부정한 일이 아니더라도 부정한 일이 아니더라도 그 청탁식 하는 일은 일반적인 적법한 일이더라도 돈과 결부가 되면 돈 드릴 테니까 해주세요. 해주시면 돈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부가 되면 그게 제3자 뇌물 교부의 부정한 청탁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피해 나기 어려운데 계속 이제 뭐 민생 투어를 하면서 계속 이제 자기 입장에서만 하는 그러한 뭐 야당을 탄압한다든지 무슨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든지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면서 국민들이 꽉 막혀 한다. 이런 거죠. 수사를 하면은 민주주의가 파괴가 되는 것이냐. 그러면 문정권 초기에 그렇게 광범위하게 수사를 했던 것은 뭐냐 그거는. 그 민주주의 파괴가 아니었나? 수사만 하면 야당 탄압이고 수사만 하면 민주주의 파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억지 소리를 하니까 국민들이 황당해하고 세상이 어지럽다 이거죠. 계속 그것을 국민들이 보게 되고 국민들이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법을 어긴 사람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계속 나와가지고 자기 할 얘기를 떠들고 또 거기에 공천에 목매단 사람들은 이제 그쪽 비편을 들어가지고 계속 이제 뻐꾸기 울어대듯이 계속 편드는 소리를 해서 그래서 국민들이 피곤하고 세상이 어지러움이 더한 것이다. 이런 것이죠. 법에 정의의 신속한 실행 이것이 필요한데 그 정의가 실현되기에 4, 5년 이런 식으로 울산 선거범죄는 아직도 그거 이미 시장 임기 끝났는데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빨리빨리 결정이 안 나고 이렇게 됨으로써 국민들이 너무나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이거죠. 기소가 되거나 뭐 이렇게 이렇게 되면 빨리빨리 직에서 물러나고 이래야 되는데 기소가 돼도 끝까지 가는 거죠. 결국엔 대법원까지 가다 보면 4, 5년, 3, 4년 지나니까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도 그것이 몇 년 동안 계속 문제된 것으로 떠들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을 고쳐 나가는 것이 하나의 새 시대의 과제다. 신속한 법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새 시대의 과제이고 검수완박을 해제하고 원위치시키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올 한 해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피곤한 한 해였다. 국민들에게 금리 인상과 부동산 자산 가치의 폭락과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이 헛소리를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정 이러한 것 때문에 힘든 한 해였지만 내년에는 이제 정의가 신속하게 실현되고 국민들도 경제적으로 안정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북한의 그 계속되는 도발에도 족쇄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이제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 건강하시고 백내 평안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 물개소리 연구소 김도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